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선발과 우수급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좀 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편성이 좀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자들이 서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간 다음에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14경주 김희준과 김연경이 탑이 아닌 맞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 같고 15경주는 정경규가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준과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간 다음에 쉽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업을 했었던 이용구하고 이웃뜸이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간다면 이연구의 선행과 이웃뜸의 흠이 견제력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1경주입니다. 류재민 어느새 특성급 선행 강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선행 강자로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선행 강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성팀 선수들 임채빈이 합류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임채빈의 선행을 류재민 쫓아가기만 해도 시속감을 선행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재민도 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생인 류재열 지난해 차 좀 낙차 사고를 당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류재열보다는 오히려 류재민이 좀 더 경기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류재민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류재민이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후미권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갑내기 친구 5번 전영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류재열이 전영규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1번 김형환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반 입상 경험은 많은데 류재민의 시속감이 좋다 보니까 김형환이 따라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리를 챙겨 나갔었던 경주가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 입장에서는 다시금 실리만 챙겨 나갈 김형환을 뒤에다 달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김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만 젖힌다면 김형환 따라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류재민 타이밍 잡으면 저측이 타이밍 잡으면 10초대 후반이나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김용환이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언제든지 김형환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인천도 취입발에 나갔었던 김형환입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문희덕이 끌어내서 받으면 됩니다.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7번과 1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7번하고 4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변도 나올 수 있는 게 류재민이 아무래도 수도권 1번 4번 견제 나가고 해서 친구입니다. 전용기를 챙겨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요즘 들어서 전영규 훈련 상태가 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전영규는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류재민이 친구 전영규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주호 우수에서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는 특성급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김형환과 문희덕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김주호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조가 때리고 1번하고 4번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시속감은 좋습니다만 몸싸움에 약한 류재민 살짝만 건드려준다면 수도권 완승도 가능해요. 1사나 16경주권 정도는 수도권 완승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류재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속감 원체 좋아요. 이런 편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류재민이 임채빈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과 4번 차선으로 7번과 1번은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원규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잘 나가다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서둘렀다가 저치기 당했었고 마크 실패하면서 고전했었던 전원규.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전원규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편성 전원규 받기 힘들어요. 그 점 때문에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강공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전원기 입장에서는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2번 김범수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도 시속감은 좋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시속감은 아직은 딸립니다. 그 점 때문에 전원교 김범수로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은 조절해 나갈 것 같습니다만 김범수 지켜주기보다는 친구입니다. 일본 이태호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래저래 이태호 몸싸움을 통해서 전원규 뒷자리 마크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오히려 이태호를 좀 견제해 나가기 위해서 떨궈내는 작전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태호만큼 몸싸움이 능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타종 전으로 전원규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한 두 선수 3번과 1번 동반 입상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범수가 버텨내면 3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일 경주권 깔끔한 승부 3번, 2번 차선이라는 점 순리대로 간다면 3번, 1번, 2번, 3번 경주권도 깔끔한 한 방으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승부 본다면 3복승이 좀 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한 전략을 세워본다면 박준성이 특선 올라왔는데 우수에서도 불안했었던 박준성 특선에서는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종팀이기 때문에 김범수와 박준성이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인혁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황인혁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된다면 박준성과 김범준이 연합을 통한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27 경주권이나 유지훈 몸싸움을 통해서 김범수 뒷자리를 노린다면 2번하고 5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원기 인정하고 1번과 2번 안에서 김범수가 버텨냈느냐 친구가 쫓아가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친구 같습니다. 88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3번과 1번 고양 동서울과 개양 쪽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황인혁 그랑 뿌리 때 낙차 원인 제공 당하면서 실격 처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금도 많았었는데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인혁 하지만 실력과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인혁을 중심으로 하는 후착을 찾는 견주가 될 것 같은데 정재현의 마크냐 공템이냐 마크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101.18로 공템인보다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하지만 정재현 할 줄 아는 게 짧게 젖히면 잡히고 직선에서 할 줄 아는 게 마크 추입밖에 안 됩니다. 반면 공템인 요즘 물이 올라왔죠. 마크 추입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젖히기라든지 주도력까지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황인혁의 뒤는 정재현이 아닌 공태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현이 막한다 하더라도 공태민 오면 정재원 자리를 양보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 선수가 만나면 정재원보다는 공태민이 셉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4번과 2번이 차선이라는 점 4번하고 7번 4번하고 2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인데 4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황인혁이 그랑 뿌리 때 낙차 사고 당하면서 아무래도 실격 처리를 당했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소 좀 무리하게 승부를 봐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인혁이 빠지게 된다면요 김포팀밖에 없어요. 7번하고 2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오히려 김태환이 때렸는데 황인혁이 방심하다가 넘어서지 못하는 3번과 4번 정도는 김태환 머리 놓고 좀 3번과 4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인혁 이런 편성에서 타협점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정재현과 공태민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경주 정재현과 공태민 맞다이 났을 때 두 선수 났을 때 정재현보다는 공태민 인정받죠.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쉽게 간다면 4번, 7번, 2번, 3번 한방 승부로 0.23배 나올 것 같은데 3번 한방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희준과 김연경 타협이냐 맞대결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전법적인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경도 조지현, 신동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를 조절해 나가고 김희준도 안창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이들 세종하고 경상권이
맞대결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희준 상당히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승부욕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과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었던 김희준, 아직까지는 덜 다듬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다는 점. 하지만 뭐 김연경도 요즘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보다는 순리대로 경주를 펼쳐 나가는 경주가 많아요. 뭐 결승이 달려있는 경주도 아닙니다. 결승이 달려있는 경주라면 김연경 점수가 낮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승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김희준 뒷자리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김희준이 김현경을 떨궈내면 안창진이죠. 4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2번 경주의 중심 복은 함께 염두하시되 4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연경이 김희준과 안창진을 떨궈내기 위한 작전을 펼쳐 나간다면 뒷자리에는 원신재가 있을 것 같고 조주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연경과 조지현 2번하고 5번 원신재가 막해 나가면 2번하고 1번 정도는 2번, 5번, 2번, 1번 정도는 김희준과 맞다이 깐다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연경도 실리 찾고 김희준도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돼요. 백전노장 김연경 노련함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김희준 뜨죠. 승백발에 나가고 있어요. 4번과 2번에 동반 입상이 우선이라는 점, 4번과 7번은 차선으로 2, 5하고 2 하나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현구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파업을 했었던 서소 이으뜸과 강성욱, 박일호가 연합을 펼쳐 나간다면 상당히 좀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경기를 펼쳐 나갔었던 정종규하고 김민준이 연합을 펼쳐 나간다면 김형구 때려봐야 11초 때 중반밖에 안 나오고 있죠. 하지만 김민준은 11초 초반까지 끊고 정종규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했던 선수들보다는 파업하지 않으면서 경주감을 꾸준하게 끌어올렸었던 정준교하고 김민준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준 때리고 정정경을 몰고 와서 숲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이현구가 정정의 뒤를 마크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크력 발휘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이으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전 회차에 이어서 연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빠르게 경주의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고 정정교하고 이으뜸이 한 살 터울이에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정정교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이현과 이으뜸 중에서는 이으뜸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에서 파업했던 선수들보다는 파업하지 않았으면서 꾸준하게 경주감 펼쳐나갔었던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3번이 때리고 2번이 출입하는 경주가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2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공격적으로 가져가 본다면 이현구가 때리고 이으뜸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팀 후배 강성욱이 막해 나간다면 이번 편에서 이용고로 활용해 나갈 이으뜸의 직선 추입발이에요. 7번과 1번입니다. 7번과 6번 정도는 7, 1하고 7, 6은 파업했던 선수들에 의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파업했던 선수들 경주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몸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연구라든지 이으뜸 한 달에서 빠르면 한 달, 아무래도 두 달 정도는 몸을 만들어야지만 빡세게 훈련해야지만 예전에 경주감 한 80%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이죠. 2번, 3번, 7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오히려 이현구가 타점 잡고 힘을 쓰고 흠비껏 막혀 나간다면 2번, 3번, 1번 정도는 3복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의 경주의 중심, 아무래도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2번, 3번 쌍복승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수급하고 선발급은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다는 점, 특성급은 강자들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승부는 특성급 경주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경륜왕 책자는 각 지점이라든지 저희 KR 레이싱 홈페이지나 코리아 레이스에서 PD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배팅 가이드 설명을 시청하시고 경륜왕 책자를 보시면은 좀 더 경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